들깨와 이것 함께 먹으면 기억력 좋아지고 무릎 통증 싹 사라집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과 관절 건강 아닐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특별한 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들깨와 함께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지는 음식들인데요. 값비싼 영양제나 보약 대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인 이것들과 들깨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그리고 보관법까지 오늘 영상 보시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특별한 비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깨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들깨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런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먹는 들깨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칼슘, 철분 등 몸에 좋은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기억력 증진과 관절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뇌와 관절의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들깨와 오메가-3의 효능이 입증되고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예전처럼 기운이 나질 않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쑤시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다는 걸 느끼실 때가 많을 거예요. 이럴 때 몸을 지켜주는 자연의 식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특히나 들깨는 나이 드신 분들께 정말 좋은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들깨만 먹는다고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들깨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 이제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음식은 그 자체로도 몸에 이로운데 들깨와 함께 섭취할 때 상호작용으로 더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음식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과 요리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깨와 함께 먹으면 기억력과 신경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녹황색 채소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챙겨 먹어야 하는 중요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금치에는 비타민 C, 비타민 A,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세포의 손상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자주 섭취하면 기억력 개선뿐만 아니라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에 함유된 루테인은 눈 건강을 지키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황반변성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루테인이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루테인은 뇌의 여러 부위에서 발견되며 특히 인지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와 들깨를 어떻게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흔한 방법은 들깨 시금치 무침입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넣고 무쳐 먹는 방법인데요. 이 요리는 간단하지만 매우 영양가가 높습니다. 시금치를 데칠 때 너무 오래 데치지 말고 살짝만 데치는 것이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데친 시금치에 들기름을 한두 스푼 넣고 들깨가루를 적당히 뿌려서 가볍게 무쳐주면 됩니다. 들깨가루가 고소한 풍미를 더해주면서 들기름의 영양과 시금치의 신선함이 어우러져 뇌와 신경, 건강에 탁월한 음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좀 더 특별한 레시피를 원하신다면 들깨 시금치 스무디도 추천해드립니다. 시금치와 들깨가루, 그리고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을 함께 넣고 갈아주면 됩니다. 여기에 아몬드 우유나 코코넛 밀크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 스무디는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하고 특히 바쁜 아침에 가볍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건강음료로 딱입니다. 시금치의 상큼함과 들깨가루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신경과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깨 시금치전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송송 썰어 부침가루와 함께 반죽한 후 들기름을 사용해 부쳐내는 전입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풍미와 시금치의 영양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전이 완성됩니다. 시금치전을 만들 때는 부침가루에 들깨가루를 조금 섞어주면 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관절 통증 완화와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등푸른 생선 중 하나로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특히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서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염증으로 인한 관절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데 고등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등어에 이미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여기에 들깨가 추가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도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어와 들깨를 함께 섭취하면 관절 건강에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등어와 들깨를 함께 먹는 방법으로는 들깨 고등어 조림을 추천드립니다. 고등어를 조릴 때 보통 간장과 고추장, 마늘, 생강 등을 넣어 양념을 만드는데요. 조림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주면 됩니다. 들깨가루가 고등어의 기름진 맛을 잡아주면서 고소한 맛을 더해주고 동시에 관절 건강에 좋은 영양소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들깨가루는 마지막에 넣어야 영양소 파괴 없이 고등어와 잘 어우러지니 참고하세요. 또한 간단하게 들기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등어를 구워 먹을 때 들기름을 살짝 발라서 구우면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기름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고등어를 거의 다 구운 후 마무리 단계에서 들기름을 살짝 발라주세요. 고등어로 만드는 또 다른 요리는 들깨 고등어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역시 관절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돕습니다. 여기에 고등어와 들깨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관절 건강에 탁월한 보약 같은 국이 완성됩니다. 미역을 불려서 고등어와 함께 끓인 후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어주면 국물이 고소하면서도 진한 풍미가 나고 뼈 건강과 관절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근육을 보호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로 근육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관절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부는 쉽게 소화가 되고 칼로리도 낮아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부에 들깨가루를 더하면 그 영양가가 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뼈와 근육 건강을 돕고 두부의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특히 들깨는 식물성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더 많은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추천드릴 방법은 들깨 두부찌개입니다. 두부를 잘라서 찌개에 넣고 국물에 들깨가루를 듬뿍 풀어주면 고소하고 영양이 풍부한 찌개가 완성됩니다. 이 찌개는 국물 맛이 깊고 진한데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훨씬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특히 이 찌개는 나이가 들면서 속이 더부룩해지기 쉬운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이어서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두부를 구워서 들기름을 발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부를 노릇하게 구운 후 들기름을 살짝 바르고 소금을 약간 뿌리면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 요리가 완성됩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면서도 들깨의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요리는 들깨 두부 전골입니다. 두부와 채소, 그리고 육수를 넣어 끓인 후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듬뿍 풀어 넣으면 깊고 진한 국물이 나오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전골이 완성됩니다. 이 전골은 식사로도 훌륭하고 관절 건강을 위한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금치, 고등어, 두부 세 가지 음식은 각각 그 자체로도 몸에 이로운데
들깨와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기억력 증진, 관절 통증 완화, 근육 보호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이죠. 이 세 가지 음식들을 들깨와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지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렸으니 일상에서 쉽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깨와 관련된 음식들을 어떻게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그리고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도록 신선하고 영양가 있게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깨는 워낙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요리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면 그야말로 자연에서 얻은 보약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과 들깨가루는 보관이 매우 중요하므로 꿀팁을 통해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들깨 요리 레시피 꿀팁. 들깨는 한국 전통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현대적인 방식으로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들깨의 고소한 맛과 영양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리 아이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1. 들깨를 활용한 국물 요리. 들깨가루는 국물 요리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국물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깊은 풍미와 고소한 맛이 더해져 영양가가 매우 높은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들깨 미역국이나 들깨 무국을 만들어 보세요. 들깨 미역국은 일반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추가하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들깨의 영양 덕분에 뼈 건강과 관절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인 보양식이 됩니다. 미역을 충분히 불린 후 국물을 낸 고기와 함께 끓이다가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고 마무리로 들기름을 약간 추가해주면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또한 들깨 무국은 속이 편안해지는 음식으로 물을 채 썰어 국을 끓인 후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주면 더욱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국은 특히 소화가 잘 되고 추운 겨울철에 따뜻하게 먹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무의 시원함과 들깨의 고소함이 만나 한층 더 깊은 맛을 자아냅니다. 2. 들깨를 활용한 비빔밥. 들깨가루는 국물 요리뿐만 아니라 비빔밥과 같은 밥 요리에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비빔밥을 먹을 때 고추장 대신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이용해 들깨 비빔밥을 만들어 보세요. 들깨 비빔밥은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밥에 섞은 후 좋아하는 나물이나 고명을 함께 비벼 먹는 방식입니다. 고소한 들기름과 들깨가루가 섞이면서 더욱 깊은 맛이 나고 영양가도 높아져 건강에 이로운 한 끼가 완성됩니다. 여기에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등 여러 나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특히 나물의 비타민과 들깨의 오메가-3가 결합하여 뇌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3. 들깨를 활용한 면 요리. 들깨는 면 요리와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들깨 칼국수는 한국에서 즐겨 먹는 전통 요리 중 하나인데요. 국물에 들깨가루를 풀어 걸쭉하게 만든 후 면을 넣고 끓이면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들깨 칼국수는 면이 들깨 국물 속에 푹 젖어들면서 고소한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들깨 칼국수 국물에 무와 감자, 호박 등을 함께 넣으면 씹는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고 마무리로 들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면 더욱 풍부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 막국수처럼 차가운 면 요리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막국수를 삶아서 찬물에 헹군 후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넣어 고소하게 비벼 먹는 방식인데요. 매콤한 양념장 대신 고소한 들깨 양념으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먹기 좋고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과 면의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4. 들깨를 활용한 볶음 요리. 들깨는 볶음 요리에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들깨가루를 볶음 요리에 넣으면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식욕을 돋우는데요. 예를 들어 들깨 버섯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버섯, 예를 들어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등을 들기름에 볶다가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뿌리면 맛있고 영양 가득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들깨가 버섯의 식감을 부드럽게 해주면서도 영양적으로도 훌륭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특히 들깨 버섯볶음은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해주는 요리로 뼈 건강에 좋으며 체중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들기름에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내면 들깨의 영양 성분도 잘 유지되고 향도 더 고소하게 살아납니다.
들기름과 들깨가루 보관 꿀팁. 이제 들깨의 다양한 요리법을 익혔으니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어떻게 보관해야 신선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보관 방법은 들깨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고 산패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보관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들기름 보관법. 들기름은 햇빛과 열에 매우 민감한 기름입니다. 공기와 접촉하거나 고온에 노출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영양 성분이 파괴되고 특유의 고소한 맛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통 들기름은 실온에 보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들기름을 보관하면 산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작은 양을 꺼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항상 밀봉해 둬야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들기름이 너무 많이 남았다면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 열 때마다 전체가 공기와 접촉하는 양을 줄일 수 있어 신선한 상태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을 사용할 때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들기름의 유익한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요리를 마무리할 때 들기름을 넣거나 음식을 완성한 후 마지막에 뿌려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들기름을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리 후 뿌려 먹으면 훨씬 영양소를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2. 들깨가루 보관법. 들깨가루 역시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공기와의 접촉에 민감합니다.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들깨가루는 산패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특유의 고소한 맛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깨가루는 사용한 후 반드시 밀봉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들깨가루는 햇빛에 노출되면 산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가루는 보통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 보관도 추천드리는데요. 냉동실에 보관하면 산패 속도가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더 오래도록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냉동 보관 시에는 소량씩 나누어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냉동시켰다가 자주 꺼내서 다시 넣는 경우 온도 변화로 인해 들깨가루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작은 용기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들깨가루는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보관을 잘한다고 해도 오래 두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사용 후 빨리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올바르게 보관하면 그 영양과 신선한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들깨는 우리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이므로 이를 제대로 보관하고 요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기름과 들깨가루의 보관 방법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식생활을 꾸준히 유지해보세요. 자, 오늘은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과 그 레시피, 그리고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기억력 증진과 관절 통증 완화, 2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니 앞으로 들깨를 활용한 요리를 자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값비싼 영양제 대신 자연의 선물인 들깨와 시금치, 고등어, 두부와 같은 음식들을 통해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